박만석이 쓰러진 건 이웃 주민이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되었어요. 문이 열리지 않자 주민은 바로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는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석의 모습은 조용한 집안의 공기와 달리 긴박함을 만들었어요. 구급대는 빠르게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침상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보호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안정화된 상태라고 했지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곧장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살피기 위해 방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정리가 되지 않은 종이 뭉치와 오래된 영수증들이 흘러나왔어요. 서류 사이에 작은 파우치 하나가 끼어 있었고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익숙한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지만 통장을 펼쳐본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의란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이름을 한 번 더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장 안의 거래 내역을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꾸준히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최근까지도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은 준호가 예상했던 아버지의 형편보다 훨씬 컸어요. 그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방안을 다시 둘러본 준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고 옆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통장과 메모를 한 손에 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단서들이 향하는 곳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준호는 메모에 적힌 주소를 따라 아버지가 드나들었다는 요양보호소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출입문 앞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햇빛을 쬐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아버지의 방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 김보호사는 잠시 기록을 검색한 뒤 박만석이 매달 같은 날에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특정 여성에게 생활비를 맡기고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통장 속 이름을 떠올리며 그 여성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김보호사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최근까지 이곳에서 지냈지만 몇 달 전 퇴소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통장 명의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호소 기록을 열람한 김보호사는 서연에게 가족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온 사실을 생각하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그는 서연의 남은 짐이 있는지 물었고 담당자는 보관함을 확인하겠다며 준호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금속함을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봉투 하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춰보았습니다. 오래된 색감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여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순간 숨을 멈추며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족에게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편지지와 사용되지 않은 우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서연이 무언가를 보내려다 멈춘 것인지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던 흔적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에는 더 이상의 기록도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보호소를 나오며 작은 의문이 커다란 퍼즐로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왜 이 여성에게 생활비를 맡겼으며 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햇빛 아래에 섰던 그는 결국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이곳은 예전부터 아버지와 공장 동료들이 자주 모였던 곳으로 지금도 몇몇 퇴직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체 사진도 한쪽에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식당 주인에게 아버지의 선배였던 임성치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주인은 바로 근처에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칠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준호는 그곳으로 이동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문이 열리자 흰 머리를 한 임성칠이 작업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준호는 자신이 박만석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묻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성칠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업실 안으로 준호를 들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박만석이 유난히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동안 자주 자리를 비웠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때 주변에서는 만석이 누군가를 몰래 돕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그 소문에 대해 더욱 자세히 묻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임성칠은 당시 만석이 특정 주소로 택배를 자주 붙이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던 점은 확실히 떠올렸어요. 준호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젊은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을 임성칠에게 보여주었어요. 임성칠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이 여성이 예전에 만석이 걱정하던 사람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가 혼자 책임지려 했던 과거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임성칠에게 감사를 전하고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선 준호는 머릿속에 새롭게 얻게 된 단서를 정리하며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더 찾기 위해 다음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준호는 더 정확한 단서를 찾기 위해 행정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조회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최근 몇 달간 서연이 병원에 장기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병원 이름을 확인한 준호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은 시 외곽에 위치한 중형 의료시설이었고 복도에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연이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군가 대신 비용을 납부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그 납부자의 이름이 박만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연이 가족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방문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서연이 퇴원 후 임시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퇴원 날짜와 이동 경로가 적힌 문서를 받아들고 그 정보들을 빠르게 눈으로 훑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준호는 아버지가 서연의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가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문서에 적힌 보호시설 주소를 다시 확인한 준호는 곧바로 차 문을 열고 목적지를 설정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기록에 적힌 주소를 따라 임시보호시설로 향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서연의 이름을 제시하며 최근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담당자는 기록을 조회한 뒤 서연이 얼마 전 시설을 떠났고 별도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남겨진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직원은 그를 작은 빈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은 정리된 흔적조차 없는 누군가 급히 떠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가방 자리만 남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버려진 종이 조각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허리를 숙여 종이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 조각에는 우편물의 일부가 남아 있었고 띠지에는 되돌아온 발송지로 아버지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서연이 아버지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였지만 배송되지 못하고 반송된 흔적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지 못해 서연의 상황을 계속 알 수 없었던 것인지 생각하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직원은 최근 서연이 근처 공공쉼터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쉼터 건물은 사람들로 붐볐고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아 있었어요. 그는 관리 직원에게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최근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직원은 그녀가 이미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쉼터 안쪽 테이블 위에 남겨진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직원은 공책의 주인이 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손에 들고 첫 장을 넘기며 또 하나의 단서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공책을 가방에 넣고 쉼터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박만석은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눈을 뜨고 누군가를 알아볼 정도의 의식은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가져온 공책과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느끼며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반응을 보인 것을 보고 공책을 펼쳐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왜 이런 걸 숨기셨나요? 라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혼란, 서운함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마음이 무거운 짐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아픈 상처처럼 다시 떠오르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했던 아이였다. 그 말이 병실 공기 속에 걸린 순간 준호는 의자에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실수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서연이라는 사실을
짧고 끊어진 문장들로 털어놓았어요. 그는 책임을 회피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평생을 멀리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속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나레이션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해와 충격이 교차하며 손끝이 떨렸어요. 그는 아버지가 숨겨온 사실들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일생의 죄책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 덕분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준호가 말하자 아버지의 눈가에 미세한 흔들림이 일었어요. 만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 찾아야 할 사람, 그리고 다시 이어야 할 가족의 끈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마음속에서 결심을 세우는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호는 임대 아파트 관리소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연의 동선을 다시 확인했어요. 서연이 상담을 받았다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은 그녀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에게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목격 여부를 물었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공원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지역 순찰대원이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찰대원은 며칠 전 비슷한 외모의 여성이 길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신분증이 없었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설명이 서연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순찰대원은 그 여성이 가까운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준호는 보호소 주소를 확인한 뒤 바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호소 건물은 소박하고 조용했고 입구에서는 몇 명의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서연의 이름을 말하며 면담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확인 후 그녀가 현재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곧 면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손에 쥔 가방을 조용히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마음이 그대로 담긴 통장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감당해온 세월을 생각하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통장을 전달하는 순간 아버지의 지난 시간이 비로소 누군가에게 닿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따라 들어간 방에서 그는 드디어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준호를 향해 고개를 들어 조용히 시선을 맞췄어요. 준호는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아버지의 지원 내역과 숨겨진 사연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설명을 차분히 듣더니 자신을 오래 지켜봐준 사람이 박만석이었다는 사실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고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호소 측은 그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 보호 계획을 세우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선택뿐이었어요. 보호소를 나서는 그의 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해진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호는 보호소를 떠난 뒤 곧장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박만석은 창가 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서연을 찾았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전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만석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으며 긴장감이 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오래 품어온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분위기를 전했어요. 만석은 눈을 감았다 뜨며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이어 앞으로 서연과의 관계를 천천히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아버지의 지난 시간이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두 사람이 말없이 한 공간을 공유하는 그 순간이 오랜 오해를 풀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공간을 안정적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만석은 약한 힘으로 손을 들어 준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늦게라도 가족을 다시 잇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 손을 그대로 받으며 천천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확실한 안도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보호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임시 거주지에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곳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조금씩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냈습니다. 이후 만석의 퇴원 일정이 잡히고 병원은 추가 간병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지 또 어떤 속도로 관계를 좁혀나갈지 고민하며 조심스레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하루가 익숙하게 흘러가면서도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빛 아래서 아버지의 이마에 드리운 주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숨겨진 과거는 과거에 두고 세 사람은 서로의 앞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